네, 일본 찬양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의 변화, 일본 기업들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식시장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예.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괜찮았고요. 네. 예상 지수도 오늘도 네. 괜찮을 예정이죠? 네, 한 빨간색. 18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야. 2,533포인트 정도. 일단 예상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오늘 양시장보다 0.5% 이상씩은 다 반등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은 좀 나와 있고요. 일단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아마 좀 급등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 2.5% 정도 비교적 큰 2.5요? 예. 와. 큰 폭으로 좀 올라서 아마 출발할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워낙 지금 강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오늘 좀 오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부터 나왔는데 0.3% 좀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는 1.8% 상승 출발해서 이제 95,000원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2% 올랐습니다. 그래서 67,500원까지 이제 올라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는 좀 빠졌고요. LG화학, 삼성 SDI는 강보합,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우선주도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오늘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0.2% 정도 소폭 밀리는 그런 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단연코 뭐 반도체가 가장 이제 좋은 출발을 오전에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른 좀 특징주로는 오늘 그 한미 반도체가 한 2% 올랐고, 포스코인터가 이제 1.6%, DB하이텍이 1%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이제 13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0.56% 상승을 했고, 상승이 505개, 하락은 216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4포인트 올라서 0.5%, 상승은 1,600, 1,006개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317개. 네. 이제 양시장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좀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아주 막 급등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2% 정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건설주가 좀 괜찮네요. 현대건설도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도 좀 보이긴 하는데,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LS 일렉트럭, 이제 전력기기 회사죠. 여기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 금호타이어가 1.3% 하락을 했고요. CJ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이 0.7%. 요새 그리고 오리온이 좀 계속 약하더라고요. 오늘도 0.8%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좀 약하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반도체가 그걸 다 빨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로. 사실 이게 삼성전자로 이제 쏠리면 이제 약간 이제 지수가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오전에 뭐 거의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하고 업종으로 좀 건설주 이쪽으로 조금 코스피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이제 시총 1, 2인 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네.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로 좀 하락했고, 3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0.7%. 4위 이제 LNF도 좀 부진하네요. 1.7.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 JYP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0.8%.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기존 주도주가 사실 2차 전지랑 엔터인데 여기가 예. 좀 밀리고요. 그 역시 뭐 오늘 예상하셨겠지만 반도체가 그냥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예. 장비가 코스닥에서는 엄청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오늘 5% 급등 보이고 있고, SNS텍이 여기 EUV 관련주인데 여기가 4.3%,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3.6%, 원익 어허. IPS가 3%, 뭐 장비, 소재, 뭐 부품 거의 대부분 한 2, 3% 정도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코스닥도 지금 오늘만 보면 좀 바톤 터치한 그런 좀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기존 주도주가 좀 쉬고, 예, 반도체 소부장이 좀 이끌어가는 그런 오늘 오전에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소재가 좀 가장 좀 부진하고, 예, 반도체가 가장 좋은. 이건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코스피도 확실히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흠. 그래서 거의 미국 증시에 지금 좀 비슷하게 상황이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주식을 많이 삽니다. 요새 뭐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외국인들이 거의 삼성전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만 주장창 사는 것 네, 같아요. 올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올해만 삼성전자 한 8조 산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전기전자 오늘도 971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그리고는 금융주 16억 샀으니까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냥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요 사실. 네네네. 예. 다른 업종은 거의 사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외국인하고 좀 정반대입니다. 전기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800억 정도. 다른 업종은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거의 전기전자 하나에 좀 집중하는 그런 수급이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277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기관들도 이제 개인과 좀 비슷하게 좀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 혼자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그래도 오늘 그 섹터 쪽에서는요 건설기계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뭐 얘기가 좀 재건 나오니까 얘기. 예, 재건 얘기 나오면서 오늘 건설기계 쪽이 굴삭기 쪽이 좀 좋은 편이고요. 굴삭기 만드는 회사보다는 부품 회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굴삭기 쪽에 들어가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3D 낸드, 뭐 반도체 대표주 재료, 장비 이쪽이 다 상위권에 오늘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오늘 좀 모처럼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PCB 업체라든가 카메라 모듈 다 이게 반도체가 가다 보니까 IT 부품도 다 같이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옵트론텍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옵트론텍이 어제 주주청했죠. 맞죠 어제 한. 예. 네. 강보합 정도네요. 네. 그렇게 세게 가진 않네요. 카메라 관련주 얘기하시길래. 예. 다 센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강도가 이 이제 정도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인데 거기도 좀 강세 보이는데 근데 카메라 쪽에서 좀 확실히 좀 강한 그 쪽은 자율주행 좀 같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음흠. 그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대표주 좀 강한 편이고요. 교육주도 오늘 좀 모처럼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근데 거의 보합권 정도에 머물러 있고 좀 빠지는 업종은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좀 빠지고 자동차 주들은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뭐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가 좀 빠지면서 크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약보합 정도고요. 2차 전지 셀도 다 약합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엔솔 모두 다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도 좀 네. 밀리고 있고 철강주도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크게 뭐 이렇게 밀리는 기업은 히토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업종으로는 자동차가 약간 밀리는 거 좀 제외하면 그리고 거의 뭐 반도체와 그 건설, 굴삭기 네. 이쪽이 오늘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맞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삼성전자가 영향력이 반도체.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러면 또 리포트들 한두 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오늘 이제 반도체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원님 보고서를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계속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자료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이 1년을 좀 기다려온 업사이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예. 근데 주가는 사실 항상 그렇지만 먼저 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업황도 좀 반전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디램 판매량 20% 중반 성장을 원래 실적 발표할 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감지되는 건 30% 중반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출하량이 많이 늘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가격 아무리 낮춰도 안 팔렸거든요. 사질 않았는데 이제 좀 그게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가 좀 소진되는 기미가 좀 보이는데 물론 이게 지금 업황이 완전 반전된 건 아니에요.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이제 그게 진짜 전환점인데 예. 아직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재고는 좀 감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키옥시아가 제일 먼저 감산했는데 재고가 한때 130, 140일이었는데 지금 100일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재고 줄어들었고 한국의 4월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0% 나왔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 1분기 매출액이 마이너스 58%니까 사실 한국 반도체 수출하고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반도체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게 이제 하이닉스 매출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모리 매출이나 하이퍼스케일 이제 서버 회사들이죠. 여기랑 이제 팡 미국의 여기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어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하고 하이닉스 매출액 변화인데 뭐 거의 그냥 똑같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여기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제 좀 반전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좀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지금 매출액과 설비 투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 재고도 많이 쌓였고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좀 상황 악화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DDR5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DDR5가 지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가격이 10배 비싸다. 예. 한번 이제 여기 황민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이 10배 비싸도 주문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데 주문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요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죠. 그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좀 수요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부진해도 이제 LPDDR은 이제 저전력 DDR5거든요. 이게 네.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여기 수요는 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DDR5에 좀 공격적인데 비중이 지금 20%까지 늘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30-40% 정도까지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을 상황이 안 좋을 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DDR5는 수요가 있으니까 아마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해도 금융시장이 좀 이거를 좀 기꺼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좀 칭찬을 한 건 뭐냐면 불경기에 어쨌든 고가 제품 지금 비중을 늘려버렸잖아요. DDR5로.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좀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선도업체들이 했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 뭐 은행에서 한 3천억 네, 빌려다가 또 좀 빌려- 준비하고 네. 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제품 그 DDR5가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라면 이제 금융회사들도 좀 빌려줄 요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언제 나온 리포트죠? 오늘이요. 오늘 나온 거예요? 예, 요건 오늘 나온 거. 새벽에? 어제 쓰셨겠죠. 쓰는 거는 뭐 전날 쓰죠 보통. 아, 이거 왜 여쭤보냐면 리포트 매매법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거든요. 네? 갑자기 리포트가 나와. 뭐 물론 이제 안 좋은 리포트는 뭐 그건 볼 것도 없고 이제 좋다고 한 리포트가 나올 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장 열리자마자 사면 안 되고 그 종목을 10시쯤 딱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예. 아침에 딱 떠. 예. 떠서 시작했다가 아 좀 그런가 해서 한 오전 10시쯤 한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떴으면 한 1.2%? 요 정도로 약간 빠져. 예. 예. 그때 들어가. 근데 그날 보면 결국 종가는 위로 종가는 끝난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종가에 또 팔아요? 그래서 팔아야죠. 무조건. 이건 이제 무조건 약간 퀀트랑 비슷한 거예요. 리포트에 의해서만 딱 거래하는. 아니 콘트라 그러면은 콘트라는 사람들 싫어해요. 아 그럼 그래 내 이름은 리포트라고 했잖아. 리포트에 의해서만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파는. 요거 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절 마스터님이 지금 내가 저 생각 3년 전인가 했었는데 네. 라며.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손절 마스터라는 거 보니까 매번 손절만 하시는 분 아닐까요? 손절 맞어요. 근데 이제 익절 마스터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만약 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하려면 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내용이 그 만약 이런 거죠. 계속 안 좋게 보던 어떤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좋게 보는 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리츠 김중성 연구원님이 예.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보수적이었죠.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있죠. 근데 계속 좋게 아니, 근데- 보는 분이 매일 아니, 좋게 근데 보는 거하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의 뷰를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봐야지 않는 근데 거죠. 정프로님 리포트가 매일 나오는데 네. 종목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종목들을 다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는 종목들 중에 리포트 중에 뭐 바이, 뭐 스트롱 바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중립 이런 거 빼고 네. 그런 거 한 아침마다 한 10종목씩 사서 1, 2%씩만 먹어도 1년이 몇 프로냐고. 1, 2%면 엄청 높은 건데.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한 3, 400% 먹는 걸 걸요, 아마. 1년 지나면 그죠? 그렇죠. 1% 2% 시간 200일 먹었다 그러면 어. 400%. 그게 맞으면 다 그렇게 400%가 아니죠. 생각 잘하세요. 100원이 복리 효과. 그렇죠. 눈덩이 굴러갑니다. 스노우볼 이펙트.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제가 음. 그 저희 예전 직장에서 그 리포트들을 계량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량 분석을 해서 저 리포트대로 그 좋은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될 리포트, 잘 맞춘 리포트를 그렇지. 걸러내고 음. 그 리포트대로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그때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거는 네. 리포트 나왔을 때 바로 사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시에 사야 된다니까. 10시, 10시 반. 리포트 단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동향을 그리고- 보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안 돼. 리포트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아까 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확실히 만약에 이제 정프로님처럼 하려면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자기가 매일 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리포트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성향이 있고 그거 보다 보면 이제 알거든요. 머릿속에 입력은 되는데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럴 그치. 때는 제 기억엔 대부분 좀 주가가 음. 좀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예. 특히 특히 베스트 애널리스트 음. 경우에는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쭉 유지하다 갑자기 확 바뀔 때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려면 음. 그냥 오늘 내가 딱 김준석 애널리스트 봤더니 좋네? 이게 아니라 음. 이제 그전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이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그러니까 보더라도 바이라고 똑같이 바이라고 써 있어도 이게 목표 주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내용들이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매도 리포트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막 시장에서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날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난 할 겁니다. 10시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10시에서 그때 10시 반 사이. 막 이렇게 빨간색 쫙 올라갔다가 이게 그냥 빠지더라고.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보니까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그때 한번 슉 내려올 때 다시 그때 확 들어갔다가 저 아이콘님 지적 사항 나왔는데 뭐죠? 저러고 들어가서 물리면 장기 투자 된다. 에이, 그날 종가 손절 못 한다. 맞아요. 여러분- 단타로 들어갔으면 그날 잘라야죠. 만약에 여러분, 단타면. 주식은요 확률이에요. 여러분 자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거는 정말 헤어날 수가 없으면 늪입니다. 그건 주식장은 늪으로 가면 안 돼요. 확률 게임입니다. 설령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상황에서 자를 건 잘라야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 방송이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산으로 갑자기 리포트 너무 얘기를 좀 산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닉스가 2분기 디램 판매를 늘려 잡으면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좀 개선된다. 이게 원래 2분기에 3조 중반 정도 적자 예상하는 게 지금 시장 예상인데 예. 2조 원대 중반으로 한 1조 적자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올해 디램 수요를 원래 기존 10% 성장해서 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 중반 판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DDR5가 잘 팔리면 디램 업황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기업 투자 확대가 나오면 그게 확실히 이제 업황 좋아지는 신호는 맞거든요. 저겁니다. 네. 저게 중요한데. 네, 근데 네. 그거 확인하고 투자할 투자가는 많지 않다. 네. 그죠. 대부분 먼저 사죠. 네. 네, 그거 확인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릴 투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을 봤을 땐 여전히 좀 반도체에 그리고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삼성전자 먼저 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많으시죠. 먼저 9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음흠. 참 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저 반도체 리포트 안 끝난 거였군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 이제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또 이번에는 네. 차 리포트 한번 같이 네, 볼까요? 자동차 한번 좀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제 오늘 사실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삼성증권의 이제 이문영, 강희정,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몇 번 반복했던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다른 내용이 뭐가 하나 들어갔냐면
도요다의 그 대당 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면 얼마 버냐.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추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자동차 도요다 혼다를 일단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한 대당 영업이익이 지금 현대차가 29만 3천 달러. 그리고 기아가 더 비쌉니다. 30만 5천 달러. 한 대당 네, 한 대 팔았을 때 대당 영업이익이 39만 달러요? 아니요. 30만 달러. 30만 달러. 30만 달러? 300만 원, 400만 원. 30만 달러라며. 30만 달러요. 3억 아니에요? 그럼? 3억이래. 아우 제가 이거 잘못 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 정말 이해를 할 죄송합니다. 거예요? 이러니까 내 리포트 매매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못 썼어요. 그러네. 아, 요거는 예. 제가 다시 보고 예. 제가 저 숫자를 헷갈려가지고 그 3억이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예, 네. 그래서 300만 원쯤 될 거예요. 네, 300만 원. 예, 예. 제가 생각해도 3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영업이 공짜를 3세 더 붙여가지고.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한 대당 영업이익이 요 정도 수치인데 요 수치만 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현대 기아가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ADAS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양이 좀 장착돼 있어요. 여기 이제 첨단 뭐 운전자 보조 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이제 편의성을 좀 도와주는 장치고 SUV와 또 프리미엄급 차급으로 이제 재편을 좀 성공하면서 대당 영업이익이 올라갔는데 도요다가 지금 이 혼다는 지금 너무나 낮은 상태고 네. 보시다시피 도요다보다도 현대차가 좀 앞서갔는데 도요다나 혼다는 이제 옵션을 좀 오히려 좀 제거하고 있대요. 차량 가격을 낮춰서 이게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대당 영업이익이 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대당 영업이익인데 여기 1,000달러로 돼 있네요. 예, 수치가.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면 그 한 3,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기아 HMC가 현대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고 네. 기아인데 요게 그 이 트렌드를 보시면 되게 낮았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본 차는 반대예요. 점점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추세상으로는 저는 추세로 봅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울기가. 예. 근데 요새 이문영 의원님 리포트 좀 되게 세게 쓰시는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100조 가능, 각각 100조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적긴 했는데 언급은 안 해드렸는데 그게 뭐 꿈은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되면 현대차 지금 좋죠. 시가총액 43조인데 100조 가능. 100조 가능. 네, 되면 좋죠. 쌉 가능? 예. 현대차.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근데 왜 떨어져? 아, 근데 이제 이미 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10시까지 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이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떨어진다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뉴스는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현대기아는 또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 위치도 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서 좋다고 사시면 안 되는 게 네네. 그런 이제 전후 상황도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 단가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 계속 올라가는데 도요타는 계속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경쟁력도 지금 현대기아가 과거랑 다르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아차인데 이 밑에 있는 게 옛날 스포티지거든요. 예. 요게 이제 대당 그 매출액인 것 같아요. 이게 대당 자율주행 이게 사양이 들어. 예. 근데 이게 EV9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270만 원까지 여기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레벨 3가 이번에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레벨 저거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이제 깔고 하는 거예요? 기본 ADAS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값이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네네. 네, 그래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효과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사양들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걸 기본으로 넣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더 마진도 좋아지겠죠, 사실. 네네.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차가 또 잘 팔리니까. 네. EV9도 이번에 뭐 예약 판매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옛날과 달라지는 게 현대기아가 이제 주주 환원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3년간 매 자사주 소각 1%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도요다랑 유사한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주주 환원 수준이. 그래서 그 현대차가 좀 이제 그룹 자체가 과거랑 좀 다르게 좀 견조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실 때 뭐 시가총액 100조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건 뭐 꿈이잖아요, 사실은. 뭐 가면 좋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매년 기업이 성장해주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결국 기업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과거랑은 달라지고는 있다. 주주 환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요건 이제 시황 보고서인데 네. S&P 500 그 선물 투기적 순 포지션이 지금 그 매도가 너무 많대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의미가 있냐면 작년 중순까지는 이 숏 포지션이 많으면 그 주가가 빠졌대요. 거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수 안 좋을 때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늘어나서 네. 증시 더 충격받고 오르면 반대가 되고 이랬는데 작년 중순 이후부터는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대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뭐 지수가 빠지면 뭐 또 숏 포지션이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뭔가 상승 트리거가 발생해서 위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 나올 수도 있대요. 예. 그러면 또 강한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황 볼 때 좀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라는 의미 같고요. 요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숏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밑으로 다 꺾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요게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대 거의 최고인데 증시가 안 빠져요 사실은. 과거 같으면 사실 급락해야 정상이거든요. 포지션만 보면. 근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현물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사면서 아마 해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포지션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렸습니다. 물린 거예요. 예, 물렸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공매도 해놓은 사람들 물렸습니다. 잘 됐어. 잘 됐어.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그 증시가 그 경제 지표라든지 매크로 지표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은근히 숏 하시는 분들이 방향 못 잡고 하셨을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아 계속 좀 하방으로 봤는데 네. 손절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하다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렸을 거라고 봅니다. 물렸으면 이거죠. 근데 뭐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이게 근데 전문가분의 일단 멘트. SK증권의 예. 입장은 뭐냐면 그 해지 아니냐. 현물 매수하면서 혹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매크로가 헛갈리니까 현물은 매수는 해놓는데 혹시라도 이제 모레 하락에 대비해서 매도 포지션 구축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숏 포지션이 만약에 풀릴 때는 위로 공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요 S&P 500 선물도 한번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시장 관련 리포트도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장 보면 10시가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죠. 아직 판단하기 이르고요. 네. 제가 너무 섣불렀습니다. 네, 많이 죄송합니다. 섭섭네요. 네. 2차 전지는 진짜 이건 2차전지 좀 안 좋네요. 와. 2차전지 좀 안 좋고 이럴 반도체가 가면서 약간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지금까지 왜 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좋았잖아요. 몇 달을 왜 갔냐고? 아니, 실적도 좋고 네, 장기 거기 전망도 이제 좋고. 양극재가 간 이유는 그게 컸거든요. 리튬 공급. 아니 그럼 지금 네. 갑자기 왜 3주 전부터 갑자기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아니, 저, 왜 갑자기- 왜 영사님한테 따져요? 아니 그렇게 영사님이 판 거 아니잖아요.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렇게 나올 때도 계속 아니 뭐 가더니 제일 큰 거는 일단 많이 오른 게 컸고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근데 이제 모멘텀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 계속 나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이벤트가 그러니까 사실 계속 나와줘야 그때 돼요. 1분기에는 IRA 관련한 얘기들도 굉장히 좀 예. 많이 있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예. 전기차 판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시장 전망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너무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좀 받아줄 사람들이 조금 약해지잖아요. 네. 층이 받아주셨잖아요. 그 힘든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주가 조작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네, 네. 사실 2차 전지도 이게 신용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 코스닥 한참 유동성 신용 많이 위축.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주가 조작 사건가 터지니까 여기 이제 신용 리스크가 좀 터져버린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긴축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긴축 효과 생겨버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거의 그러니까 두 이제- 단위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데 또 물려 계시거나 혹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좀 수급으로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뭐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있을 건 네, 크게 없었으니까 없었죠. 여전히 탄탄하고. 예. 그거네.
그래서 주가조작 사건도 좀 이차전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나덕현이. 그리고 또 그분은 지금 방송을 보지 못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에서 먼저 움직이면은 네. 그 테마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많았죠. 근데 미국에는 2차전지 테마가 없어요. 네, 없죠. 거기는 2차전지 회사가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자금 들어올 때 2차전지에 들어오는 게 반도체에 비하면 진짜 훨씬 적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격 올렸을 때 누가 이렇게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사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살 룸은 넓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 잠재력. 외국인들이 아직 모르네 2차 전지를. 와. 아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안 들고 있었군요. 이제 들어와야지 그럼. 아니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됐습니다. 아 괜한 걱정했네요. 그런- 외국인들이 아직 2차 전지를 많이 안 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염이사님 또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염이사님 주말 계획 좀 있으십니까? 주말에요? 주말에 집에 있습니다. 참 재미없게 사세요. 염이사님도 맨날 리포트만 보고. 맨날 일만 하시고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단하시죠. 대신 염이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염이사님이 정말 최대한 나의 능력을 다 뿜뿜할 수 있도록 뭐 옆에서 이렇게 자면 막 그 자제분들 막 저 형수님이 오셔서 다 막 케어해주고 이렇게 세수시켜주고 이렇게 막 양말 벗겨주고 다 하시더라고. 네. 손톱도 깎아주고. 아이 뭐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 집은 완전 자동 시스템. 그 저거 같은데 그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네 때문에 피곤한 걸 모르니 이런. 근데 네. 중3이라 지금은 중3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네. 친구가 좋을 때죠. 아, 지금은. 그래서 아빠 저 막 괜히 방해될까봐 아예 집을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비행 청소년을 만드세요? 아빠가 너무 바쁜데 내가 어.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애는 진짜 가면은 저 아빠를 한 100번도 넘게 부르는 것 같아요. 몇 살이죠? 지금 이제 7살. 7살. 네, 10살짜리 애는 좀 덜 부르는데 아. 그래가지고 너 아빠 부르는 횟수 10번으로 제한한다 그랬다가 네. 이게 습관적으로 10번 불러갖고 아빠 금지.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 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이한테 아빠 소리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이지 얼마 없어.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게 조금 너무 아쉽다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 더 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네. 영기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주말 네. 잘 보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